G20 정상회의 참석차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뉴스 머리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지금 끝이 났기 때문에 들어오는 속보를 차례로 보도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만남, 2018년 10월에 이어서 이제 한 3년 만의 만남이었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네, 교황 방북이 처음은 아니지만 예. 그 당시하고 달라지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던 2018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무르익었던 상황이었죠. 예.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좀 관계가 좋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교황은 내용 자체는 동의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나머지 모든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대립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철학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종전선언 관련해서 우호적으로 검토하는 시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다는 점에서 그런 점들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겠죠. 예. 네. 이번 만남에서 교황이 문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이 부분이 사실 관심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이번 만남에서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이번 만남도 2018년하고 문맥상의 테크니컬한 내용 같습니다. 예, 초청장 그렇더라고요. 보내주면 갈게. 라는 어떤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뒤 맥락과 전후 사정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 소스가 무르익었을 당시에는 그런 평화와 화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교황이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였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과 999가지를 부딪히면서 싸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사실 교황 자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각을 세우고 있던 시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가동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제 교황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잘 되고 있던 잔치판에 교황을 부른 거랑 지금 어려운 시간에 교황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랑은 교황청에서 회의를 연다고 보세요. 어느 면에서 가중치를 교황청 회의에서 둘까요? 이건 아주 지극히 자명합니다. 교황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교황청 내부에서 관련 회의를 할 때도 수많은 참모들이 교황에게 방북 의사를 추진하겠죠.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2018년도에는 그 교황청 내 인사들이 방북을 만류했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같은 이유였었죠. 하나는 언급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런 또 부분이 하나는 있었고.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독재에 관련한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들을 예.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예상 외의 반응들이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예. 교황 자체도 그런 여론들을 상당히 의식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네. 지금은 18년, 19년을 경험한 뒤에 네. 다시 만났단 말이죠. 예. 이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한번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처럼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를 만나러 가야 되냐는 국제사회의 반발이 일방적으로 높진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평화적인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는 국제사회의 반응들도 2018년, 19년 이후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교황이 가기에 굉장히 여론적으로 부담이 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교수님께서는 문맥상의 어떤 테크니컬적인 그 패턴은 좀 비슷하지만 저희가 추가된 내용을 보면은 문 대통령께서 이제 교황께서 기회가 돼서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교황이 초청장을 보내준다면 가는 건데 평화를 위해서 또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도 그리고 18년, 19년을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예. 2017년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교황에게 SOS를 사실 보낸 거잖아요. 예. 네. 우리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역할을 기억하듯이 그 당시 90년대 어떤 북한을 폭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랬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2018, 19로 가느냐, 2017로 가느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되게 뻘쭘해요. 그냥 북한이 구체적인 스텝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교황이 감으로써 이런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화해 무대를
하는 거는 예. 베이징 올림픽하고도 또 다르단 말이죠.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는 중국이 호스트를 하면서 주변 정상들을 초청해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데 그 전후로 교황이 나서서 평화 메신저 역할을 해준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상징적인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빙 무드로 국면을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적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교황이 이제 재차 방북 의지를 밝혔잖아요. 근데 이 교황의 방북 논의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좀 변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뭐 여전히 방역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여기서 임기라고 하는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그렇죠. 말씀하실 네. 때 뭐 길게는 5월, 짧게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3월 정도를 우리가 보통 염두를 네.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들이 연말을 기점으로 풀려가는 거에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규정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도자의 판단으로 정치적인 의지를 통해서 원포인트 방북 회담 같은 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교황의 방북을 김정은이 통크게 초청을 하느냐 이거는 네. 우리의 역할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의 소통 그리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낸 교황 방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은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보다는 지금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그런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바른 타이밍에 초청을 하신 것 같고요. 교황청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어쨌든 뭐 오늘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배석시켰기 때문에 그도 동행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교황의 방북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였을 텐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전보다는 좀 더 가시화되고 좀 더 진척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북한이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은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대북 외교 중심 입장을 좀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여기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황 방북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응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구도가 맞춰져야 이제 교황 방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원타임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본인이 스스로는 하기엔 뻘쭘하지만 교황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외교 정책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이고 네. 본격적인 경선이 여름부터 시작돼요. 그럼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 수렁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국면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만 이슈라든가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갖고는 이런 것들을 바이든의 외교적 업적을 높이기에는 전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교황 방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들은 조 바이든이 현재 처한 국내 정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한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교황청에서도 그리고 평양에서도 회의를 열 때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되겠냐를 따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혼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오시는 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구도 속에서 교황도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조 바이든은 아프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나가기엔 채통이 깎인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이런 교황청 방문이 모두가 위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진다면 이거는 가능한 것이겠죠. 그만큼 뭐 미국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보다는 어떤 그 미국 측 입장도 그렇고 명분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소위 말해서 2018년에는 교황이 없어도 판이 잘 돌아갔어요. 사실은. 그럼 교황이 가든 안 가든 교황청 입장에서는 조금 역할이 크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교황이 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김정은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바이든 대통령의 자존심이 상할 이유는 없대. 대신 교황청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면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로 지금 18년도하고는 비교가 예. 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다르다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G20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해서 뭐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 중인데 이 네. 과정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거고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일정을 보면 이제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번 이 유럽 순방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국이 이제 국제적인 선도국으로서 우리 미라클 작전도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들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 국제 사회에서 선도하는 국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네. 면에서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서 한국이
우리만 봐주셔라는 논리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들 같이 끌고 나갈게라는 좋은 인상을 하나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유럽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유럽의 여러 가지 방안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관련된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중 패권의 입장에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해군들이 막 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만약 다시 열린다면 우리도 비핵화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육자회담 플러스 알파가 되면 EU가 끼고 싶은 거고요. 네. 그 비핵화 검증에 들어가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EU의 어떤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그렇군요. 이게 같은 날 교황과 면담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여부도 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와대 입장에선 만남이 성사가 되면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가 한 단계 좀 더 진전될 수 있지 않겠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그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약간 좀 저희와는 결이 다른 좀 메시지를 내놔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어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제이크 설리반의 메시지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종전 선언을 검토했는데 우리가 완벽히 한 거하고 입장이 같지 않다는 정도는 굉장히 진일보한 건데 100% 같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른 거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보면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종전 선언 자체는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중견으로 검토할 그 환경은 조성이 된 건 확실하고요. 예. 그건 설리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교황을 만났을 때도 나눌 얘기들이 기후변화도 있고 몇 가지도 있지만 중국 이슈, 대만 이슈, 아프간 이슈 뭐 하나 바이든 대통령과 교황이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프간 난민들이 지금 탈레반 밑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한반도 평화에 관한 얘기를 교황이 제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바이든은 그 얘기에서는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교황과 말씀을 나누실 때도 이 얘기가 네. 나올지 안 나올지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여건들이 지금 잘 조성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뭐 만나시는 거야. 저희 이미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요. 그런 것들 만남 자체보다는 실제 어떤 물밑에서 얘기들이 오갔고 사실상 그림이 퍼즐의 조각들이 완성되고 있느냐를 저희는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유럽 순방은 G20 정상회의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본의 이번에 기시다 총리랑 회담을 갖게 될 이 가능성, 첫 대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기억나시죠? 스가 총리랑 만나냐 안 만나냐 하다 결국엔 또 스가 쪽에서 안 원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일이 있었죠. 기억이 그렇죠. 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하고도 기회가 되면 만나야죠.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선거들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두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느냐, 그 준비가 돼 있느냐 봤을 때 기시다 총리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 있어서. 근데 지금 반드시 그걸 만나서 확인할 만한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느냐는 네. 결국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성을 저희가 조율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만남 자체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저희가 전문가님께 교수님께 아까 저희가 이제 안희경 앵커가 묻기도 했습니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방북, 교황의 방북, 어쨌든 아까 미국의 어떤 출구 전략도 있는 상황에서 뭐 그 내년 중간 선거를 고려한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전반기 내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자꾸 이제 한국 대통령의 임기를 보게 되는데 실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의지라고 봤을 때는 예. 미국 중간 선거가 중요합니다. 미국 중간 선거가 사실상 시작되는 여름부터는 한국을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때는 아무리 북한이 좋은 딜을 갖고 나와도 아무리 웬만한 걸 쏴대도 미국은 선거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움직이질 않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 진다. 식물 대통령으로 바로 바뀝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성공을 하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전에 예. 반드시 여러 가지를 갖춰야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황이라든가 그런 미국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이걸 이뤄야만 하는 좋은 인센티브들이 확실히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도 같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의 임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반기에 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